안녕하십니까. 한상기 토종약초연구소 소장 한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라이브 가수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뭐 라이브 카페 기타 들고 왜 아시죠? 네. 가보셨죠?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고 아파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청주의료원에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이 간 수치가 지금 기억으로 한 1100 몇이 올라갔어요. 한 11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황달이 막 다 오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간 기능도 나빠지죠. 체력도 나빠지고, 이거 막 다 여기저기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산으로 간 겁니다, 제가. 가수 생활도 접고, 그때부터 산행을 시작했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첫 발부터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조금씩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 큰 산을 제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 각종 뭐 약초도 채취해서 먹어보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각종 뭐 약초, 산삼도 캐먹고 다른 약초도 캐먹고 이러면서 건강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직업이 됐네요. 몸이 아파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저 높은 설악산을 영하 한 15도 정도 되는 이 추위에 설악산을 갑니다. 새벽부터 쫙 가다 보면은 물병에 물이 다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어요. 눈을 집어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채취를 하기, 찾아내고, 그 다리 아프고 뭐 이래도 다 참아가면서 가는데, 이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그냥 걸어 다니면은 손이 시렵고 동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하면은 몸에서 열이 발생해서 이 손끝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면 손이 시렵지가 않아요. 안 춥습니다. 근데 잠깐 물을 마시려고 쉬었다가 10초만 지나면 손이 시린 게 아니라 손끝이 아려서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장갑 끼고 또 움직여야죠. 그렇게 해서 새벽 5시부터 산행을 시작해서 오후 6시, 7시경이 됐습니다. 이제 산에서 잠을 자야죠, 우리가. 그러면 자리를 펴고 가져갔던 식량 이런 걸 다 꺼내서 먹고, 또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이 울타리도 또 나뭇가지로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하고 또 잠을 잡니다. 한겨울에 한 2박 3일 이 정도 자고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의 그 근육들이, 저는 멈추고 싶은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산할 때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차량까지 옵니다. 그러면 차량 옆에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량을 더 지나가서 쓰게 돼요.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겪어보고, 그게 아마 제가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행에서 느꼈던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살면서 욕심내지 말아야지. 우리 자연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아주 애써서 산행을 할 때면 아무것도 채취 못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다. 내일 또 뭐 신령님이 또 보여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가 이 직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많은 민간요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민간요법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한번 웃으셨어요. 그게 민간요법이에요. 우리 체했을 때 등 두드려 주시죠. 이런 게 민간요법이에요. 엄청 거대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체했을 때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거. 또는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아주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아주 감동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 물질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이 올까? 별거 아닙니다. 감동받는 거. 제가 늘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죠. 제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 오늘은 집에 가거들랑 자네 부인에게 세숫대에 물을 떠서 발을 한번 씻겨주라고요. 발을 한번 씻겨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고, 내가 당신 위해서 속속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자.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발을 한번 씻겨준다면 분명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발 한번 씻겨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동이 오겠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민간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어떤 약초를 가지고, 물론 약초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감동받을 일들을 만들고 배려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병문안 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몸은 좀 괜찮아? 그러겠죠. 아픈 건 좀 어때? 그러겠죠. 뭐 좀 먹었어? 이러겠죠. 이게 바로 다 내 입장에서 너를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몸은 좀 괜찮아.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해 반대로 생각한다면 괜찮으면 병원에 있겠어요? 병원에서 뭘 먹겠어요? 뭘 얼마나 먹겠어요? 맛있게. 넘어가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맛있는 건 넘어가지도 않을 테고 아파서 입원한 사람이 뭔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병문안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런 질문보다는 평소에 저 친구가 딸기를 좋아했어. 그래 맞아. 그냥 딸기 한 상자 사가지고 야 오다 주었다? 그러고 즐거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우스운 얘기를 하나를 가져와서 어때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웃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기 아픈 사람한테 몸은 괜찮니? 뭐 좀 먹었니? 다시 내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남을 배려해주는 이런 삶이 내 자신에게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배려라는 게 너무 없어요. 단순히 이 노약자석에 앉으세요 하는 이것만이 배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참 많은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너무 그 개인주의적으로 세상이 또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한 번씩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봐요. 우리가 뭐 100살, 200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만으로 그냥 의미를 다한다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무엇을 할래 너?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저는 저한테 그런 답을 얻었어요. 재밌게 좀 살아봐야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재밌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후회 없이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내일 가서 또 하고 또 모레 또 하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자주 던지죠. 그런 질문의 답이 내 삶이 미련이 없어야겠구나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적이 있냐면요,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전국에 맛있는 건 다 먹으러 가봤어요. 야 맛있대요. 어디 뭐 저 대구에 맛있는 거 있잖아요. 갑니다. 여기서 차를 끌고 쫙 가서 먹고 와요. 그건 어느 분들은 그래요. 아니 여기서 거기 가는 기름값이면 여기서 먹지. 또 젤라도 한평에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갔다 오고요. 저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3년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제는 먹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바닥에서 수없이 많은 번뇌가 밀려오대요. 저 산 꼭대기 가면은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우와 좋죠. 그냥 시원하고 10초도 안 지나서 다시 번뇌 밀려옵니다. 또 다른 게. 이렇게 인간이 간사하구나, 내가 간사하구나 생각을 했죠. 그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으면 3년이니까 딱 그게 지나가고 이제는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해외도 나가서 여행 가고, 또 여행을 가도 이 정형화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런 그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고 이런 또 재미가 생겼어요. 자,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나한테 즐겁잖아요.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네. 내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즐거우면 건강해지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은행에 수많은 예금이 있고 그런들 늘 마음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그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또한 물론 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죠. 수없이 많은 산행들, 참 말로 하기 다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산행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몸 보면은 수없이 많은 상처가 이제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그래요. 산에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양쪽을 걷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다니시는구나. 산에 다니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핥히고 뭐 이런 상처들 있죠. 갈비뼈 무너지는 건 뭐 한두 번 부러지지 않은 일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높은 산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암벽 타는 사람들 있죠? 그 로프 연결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절벽 같은 데도 우리는 많이 다니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갈 수 없는 곳, 또 짐승이 갈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일부러 다녔죠. 아슬아슬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선이에요. 여기 바로 뒤에는 다 낭떠러지죠. 절벽. 거기 서가지고 거기서 높이 연결해가지고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힘이 있고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내는 거죠.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는요, 이젠 두렵네요, 그게. 거기를 어떻게 가지? 이제는 안 하고 싶어져요. 무서운 걸 몰랐던 겁니다. 예. 겁이 없었던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겁이 없네, 젊은 애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는 겁이 없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겁이 생기죠. 겁이란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저쪽 젊은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저기로 가면 어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될 수 있으면 절벽은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아까 던졌던 질문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많이 평화로워졌고 행복해졌어요. 그런 배려도 하게 됐고 또 제 자신한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런 하나하나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아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분들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바꿔왔죠. 젊은 사람들끼리 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끼리는 항상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쓰죠. 친구, 우리는 친구, 뭐
여보세요, 여보 이런 말 안 하죠. 네, 거의 뭐 야 이런 말 하든지. 그렇지만 저는 그걸 바꿨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건 아끼죠. 집에 소중한 화초가 있든지 소중한 보석이 있든지 상당히 그걸 굉장히 아껴가지고 잘 가지고 있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친구한테 함부로 했어요. 우린 친구니까. 괜찮아, 우리는 친구니까. 내가 뭐 우리 친구끼리 뭐 어때?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야란 표현 말고 친구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인 친구들도 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편해. 네. 친구, 이보시게, 이보게. 그러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이가 또.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 뭐 우리가 다른 물건은 굉장히 아끼잖아요. 근데 왜 친구는 안 아껴요? 또 자식이랑 손을 잡고 같이 걷다가 자식이 넘어졌어요. 그럼 어디 안 다쳤어? 이러죠. 친구랑 걸어가다 친구가 넘어져요. 하하하, 얘 봐라. 아니 왜 그렇게 달라야 돼요? 다 같은 소중한 친구고 자식이고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도 바꿔줬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넘어지면 괜찮으세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 다치셨어요?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식 아니라고 저걸 보고 넘어지냐? 웃겨 막.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행여라도 누가 어려운 일이 처했으면은 좀 도와줄 줄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 되게 고마워 하잖아요. 넘어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드려요. 고맙죠. 서로 고마움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통틀어서 이게 다 민간요법입니다. 즐거워지는 거. 내가 즐거우려면 뭐 누가 꼭 가만히 있어서 나를 웃겨줘야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들 수 있게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거기서 바로 그런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은 행복을 만들어서 또 담아주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노래할 때는 그런 걸 몰랐었어요. 산에 다니면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걸요. 제가 뭐 38선 쪽에서부터 강원도 큰 산 다 다녔고요. 또 서해안 쪽으로는 뭐 무인도 다 다녔었고, 무인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또 어디까지 다녔을까? 제주도까지 갔으니까요. 제주도 한라산만 못 가봤네요. 한라산 한번 가보고 싶었었어요. 거기 저희들은 어차피 길도 없는 데로 다니거든요. 그냥 헤치고 갑니다. 장애물 있으면 뛰어 넘어가면 되고요.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고요. 단 방향만 잡으면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GPS, 그다음에 위성사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첨단 장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 없이 산야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첨단 장비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열화상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드론, 야간 투시경. 무슨 군인입니까? 뭐 드론에 야간 투시경에. 요즘은요, 어떤 직업이든지 저희들 같은 직업도 최첨단으로 가야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찾아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물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품을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떡볶이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 것보다 더 내 떡볶이가 맛있게 만들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사 드셔보고 아 저거 맛있구나 한 번 더 사시 드실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누구도 안 사주죠. 그런 것들을 산에 다니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걸요. 그냥 남들 똑같이 하니까 아 나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아이 경기가 안 좋구나.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자영업자들이 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쪽 집에 저 식당 한 군데는 오늘 또 오다 보니까는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아요. 이 불경기에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어떤 것이든지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고요. 제가 산에 다니면서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았으면 올라가다가 어서 되돌아서 갔습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내가 죽어도 가야겠다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산을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산행을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에 내려왔습니다. 18시간을 산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운전을 하고 와야 됩니다. 뒷좌석에 탄 동행들은 따뜻하니까 한겨울에 잠 잘 오죠. 제 옆에 탔던 동생은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라고 안 졸리겠어요? 저도 성냥개비가 있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다행히 그때 밤 11시 넘어서 차가 안 다니기 망정이죠. 우리 표지판 있죠, 딱. 표지판 보고 사람인지 하고 브레이크 밟고 쓰고요. 아, 근데 거기서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마음 또한 약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먹거나 살 수 있을까? 내일 다시 산에나 갈 수 있을까? 불안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정신은 육체에서 나온다고. 제가 그걸 느껴봤습니다. 아, 무섭대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산에 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포로 수용소에서 이 포로들 데려다가, 죄수들 데려다가 정말 먹을 것도 별로 안 주면서 일을 엄청 시킨다면 절대로 탈출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거 안 된다는 포기를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사람이 심신이 약해지려면 어마어마한 그 고행이죠, 고행. 그 고난을 못 이겨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체에 힘이 있을 때 정신도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건강하셔야 돼요. 늘 즐겁게 좋은 일 만드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드세요. 네, 드시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야 이거 재밌다 서로 같이 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 즐거우신 적 있으세요?
슬픈 적이 많아요? 즐거운 적이 많으세요? 보통 분들은 글쎄 내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적이 있나? 언제지?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마음 상하거나 속 상하거나 기분 나빴던 적은 나 그때 누구 만났는데 스트레스 받았고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더 많아요. 어떻게 웃는 횟수보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횟수가 더 많은 거 있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 위해서 아까 그 간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간 수치가 1150 정도 나왔을 때 지금도 한국 청주 의료원 가면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도 갔고 청주 성모병원도 가고 그랬었는데 스트레스가 왜 나쁜지를 거기서 느꼈어요. 간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병원에서 입원하러 갑니다. 당장 온몸에 황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도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황달하는데도 정말 그랬어요. 괜찮더라고요. 제 몸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뭐 엄청 많이 마신 거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따라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뭐가 뜨끈하게 올라오더니 얼굴이 다 퉁퉁 부어버리는 거예요. 막 온몸이. 그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 이후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냥 누가 뭐라면 그래 충청도 말로 그래야 그렇게 해야 그래요 뭐 그럼 되지 뭐 이렇게 해요. 예. 그렇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잘못된 거지. 예. 이렇게 꼬치꼬치 않게 하면 돼요. 예. 그냥 누가 남자들끼리는 또 야 네가 한번 샀으면 내가 한번 사고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계산하고 말아요. 예. 그 얼마나 된다고 뭐.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부터 그냥 다음에 정 하면 걔랑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라도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움켜쥐려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적인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적인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초 혹시 집에서 키우시면 하초가 많을수록 손 봐야 될 게 많죠. 그렇듯이 좀 적당하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조금 정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몸 건강에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족욕 같은 것도 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집안에 계시는 뭐 부인 또는 남편, 자식들 나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내 삶은 얼마나 살겠냐 몇 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야, 내가 하나 해줄게 누구 어이구 아들 오면 건 엄마도 좀 해주시고 해봐요. 엄마 왜 이래 뭐 아빠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뭐 어때요?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네. 그럼 걔들 삶도 덜 윤택해질 거 아니에요. 그 복잡하고 힘들었던 이 일상생활에서 1등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한편은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